어,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 보스턴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보스턴 데이터에서 특성과 타겟을 각각 XY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특성과 타겟을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각각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했고요. 비율은 8:2 비율로 분리를 해서 400개, 100개 이렇게 만들었고요. 저희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변수들을 스케일링하기 위한 스탠다드 스케일러, SGD 리그레서 이렇게 해서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했고요. 스케일러와 리그레서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훈련 셋을 피팅을 했습니다. 피팅을 했고 개수들을 찾았고요. 그 훈련 셋을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MSE 예측값을 가지고서요. 실제 값과 얼마나 오차가 발생하는지, 얼마나 손실이 발생하는지 mean squared error를 계산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거를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실제 값과 예측 값을 우리가 스캐터 플롯으로 그려서 시각화를 해봤고요. 이 시각화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시각화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에러 없이 정확하게 예측한 경우에는 직선 위에 모든 점들이 있어야 돼요. 직선 위에 모든 점들이 있어야 되고 이 직선에서 점들이 떨어져 있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분산이 심한 거예요. 즉 맞추는 게 좀 에러가 많게 맞추는 거고요. 이 주위에 많이 몰려 있을수록 에러가 적은 겁니다. 실제 값에서 프리딕트를 빼주는 게 예측값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쪽은 굉장히 에러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요. 많은 것처럼 보이고 이쪽 부분은 여기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에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자, 이거는 SGD의 결과였었습니다. SGD의 결과였고요.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똑같이 적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SGD 리그레서 썼던 것 대신에 리니어 리그레션만 더 사용을 할 거예요. 아마 리니어 리그레션을 우리가 임포트를 안 한 것 같아요. scikit-learn 리니어 모델 임포트 리니어 리그레션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임포트를 하셨으면 스케일러를 다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다시 생성을 하고요. 자, 리그레서는 리니어 리그레션이 아니라 SGD 리그레서가 아니라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모델 2라고 할게요. 모델 2. 이렇게 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파이프라인 만들어 주시고 스텝을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스텝을 정의를 해주시는데 튜플들을 주시면 되죠. 스케일러가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스케일러 객체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리그레서가 있다. 선언해 주시고 리그레서는 리니어 리그레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델을 생성을 하고요. 모델 생성했으면 이제 피팅을 하시면 돼요. 핏. 세트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트레인 셋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트레인 타겟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어떤 변수들, 어떤 개수들을 찾았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모델 2에서 찾은 리그레서의 인터셉트를 보도록 할게요. 22.79라고 하는 절편을 찾았어요. 22.79. 자, 위쪽에서 SGD 리그레서를 볼게요. SGD 리그레서를 보면은요. SGD 리그레서는 22.79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거의 비슷하죠. 자, 이번에는 모델 2의 리그레서가 가지고 있는 코에피션트를 볼까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0.69. 요거 두 개만 볼게요. 마이너스 1.0, 0.69.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9, 0.5. 조금 차이가 나네요. 그죠? 예, 개수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보여요. 0.06, 0.7. 0.06, 0.7인데 여기는 비슷한데 여기는 또 많이 다르죠. 아마도 이런 개수들이 많이 다르면 선형일기에서 찾아주는 개수들과 SGD 리그레서가 찾아주는 이런 개수들이 좀 다르면 아마도 예측값들도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다를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더 성능이 좋을지, 훈련 셋에서 누가 더 성능이 좋을지를 한번 보죠. 트레인 프리딕트. 모델 2라고 하시면 되고요. 2.프리딕트. 그리고 X 트레인을 그대로 넘겨주시면 되겠죠. 네. 그냥 확인은 안 할게요. 그냥 확인 안 하고 MSE 바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min 스퀘어드 에러 바로 계산할게요. 훈련 셋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 주시면 되죠. 예측값을 주시면 되죠. 21.64가 나왔어요. 21.64. 자, 위쪽에서 우리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위쪽에서 SGD는 21.71.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없는 거예요. 21.64, 21.71. 훈련 셋에서는 근데 리니어 리그레이션이 조금 더 좋아요.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조금 더 좋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수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측값들도 조금씩 다를 거고요. 예측값들이 다르면 각각의 샘플들에 대해서 그 오차들도 조금씩 다르겠죠. 그 오차들의 제곱을 평균을 냈을 때 이런 저런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프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훈련 셋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래프로 비교를 해보시면 자, 여기서도 plt.scatters 그리시면 될 거고요. 실제 값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예측 값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알파를 좀 줄게요. 아까 알파를 주지 않았더니 너무 색깔들이 진하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X축이 실제값이다. 안 그러면 뭐가 실제값이고 뭐가 예측값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프리딕션 주시면 되고 그리드를 그리는 게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거예요. 거의 비슷해 보이죠? 예측하는 정도가 여기 있는 그래프하고요. 여기 있는 그래프하고 위쪽에 있는 그래프하고 비교해 보면 뭐 그렇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쪽 부분 좀 이렇게 듬성듬성이 있고요. 이쪽 좀 분산이 좀 크고요. 여기는 몰려 있죠. 여기는 몰려 있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좀 퍼져 있고요. 여기 좀 몰려 있고요. 여기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모델 전부 다 그 고가의 주택들은 예측이 조금 많이 빗나가고 있고요. 중간 가격에 있는 것들은 비슷하게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게 예측하고 있고요. 저가 부분도 조금 차이가 이렇게 오차가 좀 큰 그런 모습을 두 모델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자 예측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테스트 셋은 모델을 선택하고 나서 그 성능 측정할 때 테스트 셋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훈련 세대에서의 결과만 놓고 보면 일단 두 모델 다 비슷한 결과를 주고는 있지만 MSE가 조금이라도 적은 모델은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해 보는 거고요. 사용해 보는 거고 뭐 여기에다가 뭐 리치나 라쏘나 혹은 그 다른 것들을 더 고려를 해볼 수도 있어요. SGD 리그레서와 리니어 리그레션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페널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니어 리그레션은 규제가 전혀 가해지지 않은 거예요. 선형회귀에서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I든 J든 상관은 없고요. 특성에 곱해지는 이 개수들이 있는데 비용 함수를 계산할 때 MSE만 계산을 해서 그 MSE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W를 찾는 게 리니어 리그레션인데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지 않았어요. 리니어 리그레션.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게 위치, 라쏘, 엘라스틱 넷이란 말이에요. 근데 SGD 리그레서를 보세요. 우리가 SGD 리그레서를 만들었던 거를 보시면은요. SGD 리그레서를 만들었던 거를 보시면 기본값 자체가 리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기본값 자체가 리치를 사용하고 있고 크기를 얼마만큼? 0.0001만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리치라고 하는 거를 직접 사용하고 여기 알파 값을 이걸로 우리가 동일하게 한다면 얘랑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거까지만 한번 볼까요? 우리 그러면 리니어 리그레션과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규제가 있는 L2 규제가 있는 위치 L2 규제죠. 위치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클래스가 또 있어야 되겠네요. 사이클럼 위치도 선형 모델이에요. 리니어 리그레션 플러스 규제니까 이것도 선형 모델입니다. 임포트 위치라고 하시면 됩니다. 위치.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업도 다시 만들게요. 스케일업 하시고 스탠다드 스케일업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리그레서도 다시 만들게요. 리그레서는 리치로 만들 거예요. 리치로 만들 건데 여기서는 알파가 얼마예요? 알파가 1.0이에요. 요거를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알파를 아까 0.001이었나요? SGD에서 알파 값. SGD에서 알파 값이 0001이군요. 0001. 그러면 여기도 000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0.0001. 이렇게 알파 값을 바꿔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었냐면 SGD 리그레서의 알파 그래서 그거랑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걸 맞춘 거예요. 좋고 자, 이번에 모델 3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3는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스텝을 정의를 해야 되고요. 이제 같은 코드 몇 번 쓰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지셨죠? 아닌가요? 네, 좀 익숙해지셨죠? 모델을 훈련시키기 전에 표준화,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리그레이션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순서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델이 만들어졌고 모델 3번을 이제 훈련을 시키면 돼요.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이 바뀌지는 않았죠. 훈련셋과 테스트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개수들 한번 볼까요? 개수들. 모델 3번 점 모델 3번에 리그레서를 먼저 찾아야죠. 리그레서를 찾아야 인터셉트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 3번에서 리그레서를 찾아야 코에피션트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22.79죠. 22.79 여기죠. 22.79 인터셉트는 비슷하네요. 이거는 선형회기에서도 그랬었으니까. 자, 이번에는 다시 밑에 코에피션트 볼게요. 두 개씩만 볼게요. 마이너스 1.0하고 0.69. 마이너스 1.0, 0.69. 자, 여기서는 여기죠. 조금 다르네요. 그죠? 아마 여기도 그래서 조금 다른 결과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다른 것들도 다른 변수들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값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값들이 나올지는 모르겠고. 결과만 놓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0.06, 0.76. 0.06, 0.76이죠. 여기도 조금 다르네요. 여기가 좀 다르고요. 여기는 좀 비슷하고 뭐 이렇게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모습들이 있고 예측값을 찾아보죠. 예측값 찾아보면 모델 3번에서 예측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되고 몇 개를 출력을 해볼까요? 10.96, 19.41, 23, 12, 18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여기 다시 보스턴으로 좀 가볼게요. 여기 위쪽에 예측 복사를 좀 할게요. 복사해서 그냥 밑으로 가지고 와서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지금 위에서 복사를 한 거예요. 얘는 SGD 리그레스에서 예측한 값들이에요. SGD 리그레스에서 예측한 값들이고 얘는 리치에서 예측한 값들이에요. 보시면은요 개수들은 되게 많이 달라 보이는데 결국 얘네들이 어떻게 됐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합쳐지니까 결과 볼까요? 네, 10.96, 10.72, 19.41, 19.53, 20.06, 23.06, 23.28, 12.14, 11.94, 18.37, 18.43 이런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측값들이 소수점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단위만 보면 비슷하게 맞추고 있는 건데요. 뭐 이게 얼마나 좋다 나쁘다는 단위 보셔야 돼요. 단위. 이게 달러 단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집값인데 10달러 이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아마 뒤쪽에 소수점 이렇게 뒤로 옮길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 단위가 뭐 1000달러 단위다 혹은 뭐 10,000달러 단위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거를 고려하셔가지고 이 차이를 보셔야 돼요. 실제로 보실 때에는. 네, 이렇게 해서 훈련셋 찾아봤고요. 테스트셋 한번 보면 훈련셋 실제 값들 네, 이런 값을 이렇게 예측했다는 거고 19.9를 19.4로 예측했다는 얘기고 19.4는 23으로 예측했다는 얘기고 13.4는 12.14로 예측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얼마나 얘네들이 분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그려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스캐터 플롯으로 그려보실 수가 있겠죠. 스캐터 플롯으로
Y 트레인, Y 트레인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트레인 프리딕트를 그리시면 돼요. 알파 값은 0.5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은 코드가 반복이네요. 여기는 실제가. 예측가. 모양이 다들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모양이. SGD 리그레서나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그 다음에 리치나 그 적어도 훈련셋에서 값들을 예측하는 그거는 찾은 개수들은 좀 있지만 다르지만 개수를 찾은 그 값들은 다르지만 얘네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중요한 거는 뭐예요?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합쳐진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개수들이 특성에 곱해져서 다 더해진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예측값을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한 이런 그 모습을 보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리니어 리그레션,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에다가 L2 규제를 적용한 리치. SGD가 리치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전부 다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그 피쉬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시면 이 피쉬 데이터 셋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피쉬에서는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샘플 개수가 너무 적었던 거예요. 아까 훈련셋이 40개밖에 안 됐잖아요. 40개 이렇게 샘플 개수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경사하강법의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진짜 맥스 이터를 정말 뭐 1억 번 뭐 이렇게 정말 엄청 크게 이렇게 키우지 않는 이상 그 경사하강법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주진 못하고요. 보스턴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 보면 샘플 개수가 500개 정도가 되잖아요. 많은 건 아니에요, 그죠? 500개 정도가 요 정도 세트만 있어도 그죠? 50개가 아니라 500개 정도의 세트만 있어도 SGD나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리치와 같은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한 결과를 줘요. 이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SGD 리그레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4장 1절을 건너뛰고 4장 2절을 먼저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4장 1절에 있는 내용으로 하도록 할게요. 새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 새 파일 만들어 주시고요. 파일을 만드셨으면 저희가 8번째군요. 머신 러닝 8번째. 한 2가지나 3가지 정도의 분류 모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라고 하고요. 여기 연결을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아까 이전 파일에서 중간중간 임포트를 넣지 말고요. 임포트를 먼저 한꺼번에 다 넣도록 할게요. 넘파이 넣어주시고요. 넘파이 넣어주시고 판다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플러리 넣어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scikit-learn 쪽에서 필요한 것들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scikit-learn 점 우선 train test split 해야 되겠죠. import train test split. 그 다음에 전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pre-processing import 스탠다드 스케일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 사용하고요. 여기서는 폴리노미얼 피처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일단 좀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scikit-learn에서 일단 두 가지를 할게요. 네이버, KNN 네이버를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import KNN, K neighbors classifier. 이게 분류죠. KNN을 이용한 분류. 그 다음에 선형 모델이 있습니다. 리니어 모델이 있고요. 리니어 모델에 뭐가 있냐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SGD 클래시파이어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사용해 볼게요. 요거 두 개를. 그러니까 요거 세 개를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KNN에서 K neighbors classifier를 사용해서 분류 문제를 다뤄보고요. 다뤄보고 선형 모델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근데 여기에 리그레션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얘는 회귀를 위한 알고리즘이 아니고요. 분류를 위한 알고리즘입니다. 그거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SGD 클래시파이어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분류를 하는. 도대체 어떻게 그레디언트 경사관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 분류를 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모델이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 평가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매트릭이 필요할 거고요. 일단 아마 제일 중요한 게 accuracy. 분류에서는 정확도를 그려주는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퓨전 매트릭스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몇 개가 맞았고 몇 개가 틀렸는지, 어떤 클래스에서 몇 개가 맞았고 몇 개가 틀렸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로 할게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거를 해주시면 분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매트릭들을 다 볼 수가 있죠. 정확도, 정밀도, 프리시전, 정밀도, 리콜, 재현율, 그 다음에 F1 스코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를 해서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KNN은 우리가 했던 거여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처음에 해볼 건 일단 전체 데이터셋을 먼저 가지고 올까요? 데이터부터 먼저 준비를 좀 할게요. 여기서도 피쉬 사용하겠습니다. 피쉬. 저기 여기 주소 있죠. 요것만 복사를 좀 할게요. 주소만. 피쉬 데이터셋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저장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헤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 CSV를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판다스 점
with CSV 하시고서 데이터 파일 다시 한번 읽어오시면 됩니다. 헤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데이터셋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데이터셋이 준비가 되어 있고, 원래 이 데이터 피쉬라고 하는 데이터셋은 스피시스를 보시면은요, 여러 개의 어종들이 있어요. 그 어종들을 좀 볼까요? 어종들을 보시면 밸류 카운트를 피쉬는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밸류 카운트를 쓸 수가 있죠. 피쉬에서 스피시스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해서 밸류 카운트를 볼 수가 있어요. 퍼크가 그나마 56개로 제일 많았죠. 우리가 농어 선형회기를 할 때 사용했었던 어종, 이게 그나마 제일 많았던 어종이고요. 프림, 로아크 뭐 이런 어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분류할 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도미라고 하는 어종하고요. 그 다음에 빙어라고 하는 어종 두 개만 가지고서 이진 분류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피쉬라고 하는 데이터셋 전체를 사용해서 분류를 할 때에는 무슨 분류가 된다? 멀티 클래스 분류가 된다. 우리 했었죠. 멀티 클래스 분류도 했었어요. 그죠? 네. 그렇지 않고 두 개의 클래스만, 뭐 예를 들어서 브림과 로아크만 가지고 한다거나 브림과 스멜트만 가지고 한다거나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만 가지고 하면 이진 분류, 바이너리 클래스 분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다룰 거냐는 데이터셋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컬럼들도 어떤 컬럼들을 선택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로 다룰 거냐면 이진 분류를 먼저 다루고요. 순서를 이진 분류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멀티 클래스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 분류에서도 K-네이버, 로지스틱 리그레션, SGD 클래시파이어 세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 멀티 클래스에서도 K-네이버, 로지스틱 리그레션, SGD 클래시파이어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진 분류를 먼저 하겠다. 클래스의 종류가 두 개밖에 없는 그런 분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쉬 데이터 프레임에서 일단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데이터까지만 딱 만들어 놓고 저희가 실제로 분류를 하는 거는 점심시간 이후에 할게요. 데이터까지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브림, 도미하고요. 브림하고 스멜트. 이거는 아마 빙어였었나요? 빙어? 브림과 스멜트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간단하게 df1이라고 할까요? df1이라고 할게요. 피쉬에서 그죠? 피쉬에 무엇이 스피시스 컬럼이 is in 기억나세요? is in 뭐뭐 어떤 밸류들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리스트를 주면 돼요. 리스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림 그다음에 스멜트 물론 5월을 쓰셔도 돼요. 불리언 인덱싱을 하실 때 여기 is in 함수 대신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fish의 스피시즈가 불임이거나 여기까지를 일단은 괄호로 묶으셔야 되고요. 또는 fish의 스피시즈가 smelt in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 같은 거예요. 오어 조건 불임이거나 스피시스가 불임이거나 스피시스가 스멜트이면 이게 또는이죠. 또는 이렇게 쓰는 것과 is in 함수를 쓰는 거랑 똑같은 결과예요. 확인을 어떻게 해보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 1번에서 무슨 컬럼? 스피시스 컬럼의 유니크한 값들을 찾아보면 돼요. numpy.unique 여기서는 왜 value count 안 썼을까요? 아니다. value count 쓸 수 있죠.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value count 쓸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여기까지는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fish도 데이터 프레임, fish에서 불리언 인덱싱으로 찾은 것도 데이터 프레임. 여기서는 간단하게 value count로 보시면 됩니다. 불임 35개, 스멜트 14개. 제대로 분리가 됐네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개의 어종이 있었는데 2개의 어종만으로 딱 분리를 끝내놨습니다. 분리를 끝냈고요. 이제 특성과 특성, 행렬 그리고 타겟 벡터 따로 뽑아야 돼요. 그렇죠? 자, 위에서 우리 전부 다 사용할게요. 스피시스를 제외한 나머지 웨이트, 랭스,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 5개의 변수를 전부 다 사용해서 어종을 예측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스피시스만 제외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문자 x를 데이터 프레임 1번에서 드랍을 하시면 돼요. 컬럼을 하나만 지울 때 드랍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컬럼즈를 주시면 되죠. 컬럼 이름 스피시즈. 그래서 컬럼을 지우겠다. 그리고 이거를 value만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타겟 벡터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거는 컬럼을 선택하는 게 편하죠. 하나만 쓰면 되니까. 하나만 제외할 때는 드랍을 써버리는 게 좋고 하나만 선택할 때는 이렇게 해서 직접 쓰시는 게 좋죠. 그렇죠? 이거를 value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볼까요? 제대로 됐는지. X 앞에서 5개 이게 weight, length, diagonal, height, width 이게 첫 번째 생선. 두 번째 생선,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생선. 제대로 됐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는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numpy 배열이죠. numpy 배열. 그리고 y 5개. 첫 번째는 불임, 두 번째도 불임. 아마도 불임과 스멜트가 서로 정렬이 되어 있나 보죠. 네. 그러면 우리 분리를 할 때 랜덤 샘플링이나 혹은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진 분류를 위한 데이터셋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알고리즘들을 적용을 해보는 거는 이따 오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